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쉬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12월이 시작되는 주입니다. 추위에 떠는 외로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바로 지금이 가장 절실할 텐데요. 시민 여러분께서 도움의 손길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정부가 발표한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해 용인시가 해당 노선 중 용인을 지나는 구간에 2개 IC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용인시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개장했습니다. 용인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내년 1월부터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여성회관 1층에 마련한 열린 학습공간 다운터에서 평생교육 1일 무료 체험교육이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가 지난달 국회를 방문해 조기 건설을 촉구했던 서울 세종 고속도로, 정부가 내년 말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시가 서울 세종 고속도로 노선 중 용인을 지나는 구간에 2개 IC 설치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용인시가 세종, 안성, 충남 천안시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조기 건설을 촉구했던 서울 세종 고속도로. 정부가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과 세종을 잇는 총 길이 129km의 왕복 6차로 고속도로 건설을 확정하고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말 1단계로 서울에서 안성까지 구간 건설을 시작하고 안성에서 세종을 잇는 구간을 오는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용인시 구간 중 국도 45호선과 만나는 포고급과 지방도 318호선과 만나는 원산면 2곳에 IC를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포고급에는 에버랜드가 있어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IC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원산면은 원산 배감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노선이 용인시를 관통함에 따라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관내 IC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에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용인시가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열었습니다. 처인구 원산면 농촌 테마파크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들어서 정찬민 시장과 관내 농업인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24일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660제곱미터 규모로 국비와 시 예산 총 10억 원을 들여 건립한 농기계 임대 사업소. 34종 127대의 농기계를 갖추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임대를 시행합니다. 농촌 고령화와 분여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부채의 원인이 되는 농기계 구입 부담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기계 임대는 임대료를 납부한 용인시 농업인, 용인시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이면 누구나 인터넷과 전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 가격의 0.4%, 인근 시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용인시가 시청 광장과 로비 등 공공청사 민간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여성회관 1층을 시민을 위한 열린 학습 공간 다운터로 정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2월 17일까지 평생교육 1일 체험교실이 무료로 열립니다. 용인시 여성회관 1층 빈 공간이 용인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시민학습 공간 다운터로 재탄생됐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평생교육 재능기부 1일 체험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에서 시민분들께서 저희 부서로 교육적인 재능이 있는데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문의가 많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재능기부 등록을 받았더니 약 300여 분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직 이게 시에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찾는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또 마침 여성회관 1층에 저희가 시민분들을 위한 열린 시민학습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했거든요. 이게 9월에 오픈했는데요. 그래서 공간도 활용하고 그런 시민분들의 그런 인재분들도 활용할 겸 해서 재능기부 체험 교실을 올해 열었고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이번에 진행된 강좌는 코바늘 뜨기를 통해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입니다. 재능 기부를 하신 선생님이 강좌 시작과 함께 손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코바늘 뜨기를 시작합니다.
인터넷 통해서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신청했는데 오늘은 코바늘 뜨기 하고 있고요. 한번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체험도 해보셨어요? 네, 어떤 거예요? 디퓨저 만들기 한번 해봤어요. 네, 더 이제 원래 잘 몰랐던 분야였는데 한번 해보니까 관심도 가고 한번 저도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11월 23일 사진과 인문학 강좌를 시작으로 캘리그라피, 디퓨저 만들기 등 여러 강좌가 이미 진행됐고 앞으로도 물광 베이스 메이크업, 천연 소이 캔들 만들기 등 12월 17일까지 다양한 체험 교실이 무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과 인문학이라는 수업을 들어봤고요. 또 캘리그라피로 나무 배 만들기 해봤어요. 하루짜리 수업이라서 그렇게 막 심도 깊게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분야를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어요. 이 교육은 한 강좌당 참여 인원이 5명에서 10명이고 재료비를 제외한 교육비는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인 시민들이 직접 재능 기부를 통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재능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용인시청 평생학습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시행된 이번 교육은 앞으로 연중 교육 기부 강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인시의회 제203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개회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23건의 조례안과 14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의 의결합니다. 용인시는 처인구 모현면과 양지면에 임산물 운반과 산림관리를 위한 임도 3곳을 조성했습니다. 시가 이번에 신설한 임도는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에서 용인 자연휴양림까지 1.7km, 양지면 평창리 청소년 수련원 뒤 시유림 1.2km, 양지면 양지리 금륜사 뒤 시유림 0.7km 구간 등 3곳이며 지난 4월부터 총 10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모현면 갈담리 임도 조성으로 모현면 한국외대에서 용인 자연휴양림까지 이어지는 6.3km 임도가 산림휴양 명소로 애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흥구 영덕동에서는 용인시 마을 공동체 주민제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유모차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유모차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28일 더비 나크키즈 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그램과 유모차 안전띠 배포 등 유모차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체험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유모차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유모차 이용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나 신호 위반 등을 근절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주민 참여형 마을 공동체 활동입니다. 용인시는 24일 실내체육관에서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시민들을 위해 전 세대가 함께하는 공감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가수 홍경민, 알리, 국악 아이돌 송소희, 뮤지컬 배우 홍지민과 모스틀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등이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번 공감 콘서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모한 메르스 관련 피해 지역 파크 콘서트 사업을 유치해 이루어졌습니다. 톡톡 용인 속으로입니다. 국민안전처로부터 우리시가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선정됐는데요. 안전에 대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시민 모두가 안전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정지원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뽑힌 용인시. 안전도시 1위 용인시에서 이번에는 시민들을 위해 교육을 합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에서 실시하는 이 교육. 무슨 교육이냐고요? 바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지금들은 성인병이 굉장히 심하며 쓰러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피하고 병원에 갈 시기를 놓치면 항상 죽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과정을 마치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대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응급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쳐봐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이렇게 자세한 위치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알게 됐고 예, 많이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드는데요. 경험해보니까 앞으로 위급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도움 된 것 같아요. 네. 심폐소생술하면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응급처치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어깨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의식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 분을 지목을 하셔가지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민방위 조끼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주변에 AED 좀 갖다 주세요. 말씀하시고 옷을 벗기시고 심장 위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와 유두 사이, 그다음에 흉골하고 명치까지 연결을 하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를 요 손꿈치 부분을 대시고요. 오른손이 됐든 왼손이 됐든 편한 손 대시고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 제 어깨가 이 환자의 코하고 일직선이 되게 하셔갖고 이 손을 드는 이유는 갈비뼈가 손상이 안 되게. 그래서 이 깊이는 성인은 5에서 6cm, 그다음에 소아는 3에서 4cm 정도의 깊이로 수축과 이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그래서 30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기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을 대시고 옆 끝을 잡으시고 기도 확보를 하시면 코를 막으시고 제 입으로 환자의 입을 다 감싸서 후 하고 불면서 여기를 보면 제가 산소 2번을 넣어줍니다. 2번을 하시고 다시 위치를 잡으셔서 아까처럼 똑같이 30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정확한 심장 위치를 찾아서 기도를 확보하고 또 인공호흡을 하고 시선은 환자를 봐야 하는 등 순서대로 하나씩 해나가니까 생각보다 정말 쉬운데요. 하지만 이 쉬운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미력하지만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가지고 살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겠죠. 그래서 배우는 거죠. 심폐소생술로 지나가던 시민을 구하는 뉴스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저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시민을 구할 수 있는 리포터가 되기 위해 직접 배워봤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힘든 부분도 있지만 배우고 보니까 모두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부분이었습니다. 호흡과 심장이 멈춘 뒤 생명을 살리기까지 골든타임은 4분이라고 합니다. 119 구조대를 기다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데요. 이 교육은 용인 시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똑똑 정보입니다. 추운 겨울 수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수도 관리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외부로 노출된 수도관과 수도 계량기는 버노시나 스티로폼 등 보온 재료로 감싸주고 수도가 얼었을 때는 15도씨 정도의 더운 물로 시작해 점차 뜨거운 물로 서서히 녹여야 합니다. 동파 사고가 발생하면 용인시 상하수도 사업소로 신고해 주세요. 용인시가 2015 무한싱싱 신나는 어린이 스키보드 캠프를 개최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양지 파인 리조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12월 11일까지 용인시 체육회로 하세요. 처인구 원산면에 위치한 농촌 테마파크에서는 올해 마지막 체험 프로그램으로 따뜻한 겨울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온 가족이 동지와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기회, 농촌 테마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보건소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전국 가구 월 평균 150% 이하 소득 수준 가구 중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구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 구입 비용을 월 최대 7만 5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각구 보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예년보다 조금 늦은 첫눈이 왔는데요. 올겨울에는 엘니뇨와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유난히 기온이 들쭉날쭉하고 큰 눈이 내릴 때가 많을 거라고 합니다. 겨울답지 않게 변덕스런 날씨와 큰 눈에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